대우건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오늘도 대우건설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우건설에게 심상치 않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181억 규모의 공공임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부터 팀코리아 시공파트너 유력 전망까지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단순히 공사 몇 개 따냈다고 주가가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설계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대우건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가장 무겁게 짓눌려 있던 대우건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VI가 발동되며 17% 넘게 급등했던 그 에너지는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대우건설의 실적이 아닌 미래의 골조를 다시 보고 있는 중이죠. 건설주라고 다 같은 건설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의 시선이 주택에서 원전이라는 거대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우건설의 미래를 결정지을 세 가지 핵심 설계도를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재건 기대감이 만든 1차 기초공사는 얼마나 튼튼할까요? 둘째, 팀코리아의 핵심 시공 파트너로서 원전이라는 지붕을 어떻게 올리게 될까요? 셋째, 본업의 부진을 딛고 실적의 바닥을 다지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대우건설의 진짜 가치가 보일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 성장이 시작되는 글로벌 재건 시장에 대해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가 멈췄던 현장을 다시 돌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왜 수많은 건설사 중에서 유독 대우건설이 이 흐름의 선두에 서 있는 걸까요? 대우건설은 단순한 시공사를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탄탄한 부지를 이미 확보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갈등이 멈춘 자리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을 준비가 된 것이죠. 그 준비가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 흐름은 필연적입니다. 최근까지 대우건설이 재건 대장주로 불렸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등 실제 현장에서 가장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건 모멘텀이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최악의 업황에서 벗어나는 탈출구 역할을 했고, 이제는 다음 층을 올리기 위한 바닥을 완성했습니다. 튼튼한 바닥이 마련됐으니 이제 그 위에 진짜 수익을 낼 구조물을 올려야겠죠. 그 핵심 구조물이 바로 원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대우건설이 팀코리아의 유력한 시공 파트너로 낙점되었다는 건 단순한 수주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원전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면역력을 결정짓는 초고난도 프로젝트거든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로 대우건설이 가진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보증서와 같다는 증거입니다. 일반 주택사업의 부진을 단번에 덮고도 남을 거대한 배관이 연결된 셈이죠. 이 강력한 배관을 타고 흐를 다음 동력은 수주 확대입니다. 대우건설의 사업 구조가 바뀌는 과정을 건물 리모델링에 비유해 볼까요? 낡은 주택 중심의 골조를 걷어내고 원전과 에너지라는 최첨단 인프라로 내부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반 아파트 짓는 회사와 국가의 심장인 원전을 짓는 회사 중 시장은 어디에 더 높은 가치를 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리레이팅, 즉 기업 가치의 재평가 과정입니다. 낡은 도면을 버리고 새 도면을 그린 대우건설에게 프리미엄이 붙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이 주가가 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분기 실적이 본업 부진으로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즉 선반영된 악재라는 뜻입니다.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더 높은 층을 쌓을 수 있듯이 대우건설의 실적도 지금이 가장 단단하게 굳어가는 바닥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뭘까요? 바로 나쁜 실적 뒤에 숨겨진 신규 수주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이미 공공임대사업에서 4,181억 원을 확보하며 엔진을 예열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대우건설이 최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들의 규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큰 게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이 매우 높은 공공부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해요.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뭘까요? 본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원전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완수할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이 아닌 대우건설이어야 할까요? 원전 시공은 어설픈 실력으로는 설계도조차 읽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은 이미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 시공 레퍼런스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경쟁자들이 따라오려 해도 이 성벽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독점적 우위입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해 보이는 설계도에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균열은 있겠죠.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건설업의 고질적인 리스크인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외풍이 여전히 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우건설의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둔화하거나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우건설의 재무 구조가 과거와 달리 이런 외풍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바람에 흔들릴 건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원전 사업은 정부의 의지와 국제정세라는 변수에 큰 영향을 받는데 과연 이 정책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우건설을 주목하는 이유는 에너지 안보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전력 부족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 K원전의 가성비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보다는 기회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재건 기대감은 이미 탄탄한 기초공사를 끝냈습니다. 둘째, 원전 시공 수혜는 대우건설을 다시 평가하게 만들 거대한 기둥입니다. 셋째, 실적 바닥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확실한 저점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대우건설 투자의 큰 맥락은 다 잡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우건설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먼저 팀코리아의 해외 원전 수주 본계약 소식이 언제 들려오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업인 주택시장의 회복 신호가 수치로 증명되는 순간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겹치는 시점이 대우건설의 상승 2라운드가 본격화되는 날이 될 겁니다. 오늘 대우건설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일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